여러분들 100% 준비가 되면 블로그에 수익이 날까요? 자,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콘텐츠가 돈으로 바뀌어서 이제 돈 좀 벌겠구나 하는 순간이 올까요? 얼마 전 제가 1:1 컨설팅을 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으로 크게 이어지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형 블로그라고 하면 블로그 체험단이라던가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에드픽 등의 제휴 마케팅, 혹은 에드포스트나 에드센스 같은 광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수익형 블로그는 단순히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랍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서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령 오프라인에서 치킨집을 할 경우에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런 거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인테리어 계약을 늘리고 싶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경험담을 콘텐츠로 만들었고 이거를 수익으로 이어지게 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일을 안 한 지 10년도 넘었는걸요. 10년 동안 육아만 했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나 책 읽는 노하우, 그리고 메모했던 방법들, 집을 정리했던 노하우나 저처럼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했던 노하우도 이에 속하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주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블로그의 결과에 대한 글을 많이 담는답니다. 가령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이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면 인테리어의 비포 애프터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테리어의 완성된 사진들만 올린다고 해서 계약으로 이어질까요?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맡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뭐예요? 바로 비용이겠죠? 20평대 인테리어 비용이나 30평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40평대 인테리어 비용,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 비용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걸 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인테리어의 견적을 받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인테리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콘텐츠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공사하는 현장의 사진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인테리어 용어까지도 전부 다 블로그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답니다. 철저하게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전후의 비교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문의는 많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진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결국에는 이미지만 놓고서 비교하다가 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담고 하나하나의 포스팅이 정말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면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나 이분한테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겠죠. 오프라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경우에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수익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방법대로 과정을 담는 거예요. 매일 아침 배달돼서 오는 닭 사진을 찍고요. 닭을 씻는 과정, 그리고 손질하는 과정, 가게 청소하는 모습, 매일 소독하는 모습이나 닭을 튀길 때에는 어떤 기름을 쓰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닭집의 주방 상태 같은 걸 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죠. 하다못해 주문이 막 들어와서 배달하는 모습까지, 택배로 나가는 경우는 택배를 쌓아놓는 모습까지도 다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날에는 무슨 역 근처에 무슨 초등학교에서 치킨 20마리 주문했어요. 이런 키워드를 써서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 글 덕분에 나중에 또 단체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가 하는 것을 그저 결과보다는 과정을 담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인테리어를 맡길 때 단순히 인테리어의 후의 모습만 보고서 보여주는 것하고 공사의 현장 사진을 담은 블로그라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곳이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치킨을 앱이나 뭐 전화로 주문받는 곳이 아니라 블로그에서 매장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담아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매장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보여준다면 그걸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믿고 더 많은 주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예요. 제가 2년 넘게 블로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은 거를 배운 다음에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 포토샵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루면 그분이 진짜 디자이너만큼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막 디자인을 시작한 사람이 레벨 1이라고 할 경우에 디자인으로 수익을 이미 내고 있는 사람이 레벨 10이라면 이분이 레벨 10이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포토샵을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블로그에다 다 담는 거예요. 오늘은 포토 바꾸는 거 배웠어요. 오늘은 눕기 따기 배웠어요. 오늘은 유튜브에 썸네일 만들어 봤어요. 이런 과정들 말이죠. 그러다가 지인이 만약에 배너나 타이틀 같은 거를 부탁해.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받은 분들이 고마워서 뭐 카톡을 보냈거나 혹은 댓글을 달았거나 하면 그런 것들 역시 다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쌓은 글들을 보고서 누군가가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들께 의뢰를 하겠죠. 제가 여기서 제가 컨설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블로그 강의를 2018년도 8월에 시작을 했고 얼마 후부터 컨설팅을 진행했답니다. 사실 컨설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지인이 보청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게 회사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걸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팅부터 시작해서 로직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가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지 등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렸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제 가방에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돈을 받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다녀와서 이 이야기를 블로그에다가 남겼답니다. 컨설팅을 하고 왔다고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해서 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금액은 계속 인상을 시켰죠. 여러분들 100% 준비가 되면 블로그에 수익이 날까요?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담기지 않는다면 사실 경쟁은 너무나 치열해지고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은 적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불한 비용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죠. 그 기대감은 내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인 글들 덕분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콘텐츠가 돈으로 바뀌어서 아 이제 돈 좀 벌겠구나 하는 순간이 올까요? 바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때예요. 근데 단순히 잘 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댓글이죠.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글을 써야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올까요? 이런 댓글들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결제하기 전에 무엇을 보고 결정하세요? 저는 후기를 보고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입소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80% 이상이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팔 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입소문의 영향을 80%나 받는데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나요? 요즘 1인 기업을 강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죠. 강의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무엇인가 판다는 거는 결국 내가 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이라서 후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위에 설명드린 대로 그것이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일부러라도 후기를 받아서 판매글에 올릴 수도 있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인의 사례를 만들거나 무료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서 후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꼭 후기가 아니어도 된답니다. 누군가가 내 글을 보고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달아드린 답변, 사람들은 그러한 글을 읽을 때에도 후기만큼의 신뢰감을 얻는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감의 끝판왕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결국 온라인에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고 누구라도 다 팔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강의는 제 이야기가 담긴 제 강의인데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불한 비용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지갑을 조금 더 쉽게 열게 만드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결국 블로그든 카페든 온라인상에서 지갑을 연다는 거는 신뢰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감은 그렇다면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 강의나 컨설팅을 할 때 특히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께 자기소개를 하라고 권해요. 나의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드는지, 물론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온라인으로 귤을 판매하는 분이 잘 수확한 귤을 박스에 예쁘게 담아서 블로그에 공구를 쳐요. 그 귤은 사실 그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귤에 지나지 않아요. 네이버에서든 쿠팡에서든 옥션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귤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귤을 사기 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 볼 거예요. 합당하면 구매를 하겠죠. 하지만 블로그에 공부를 하기 전 앞서 이야기한 과일을 키우면서 매일 과정들이 블로그에 담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날이 좋은 날, 오늘은 이런 작업을 했어요 등의 글들 말이죠. 그리고 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다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일을 하며 아이들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등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이러한 스토리를 자기소개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귤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귤은 그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여느 귤과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만큼 신뢰감이 올라가고 지갑을 열게 만들 거니까요. 오늘은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담아봤어요. 시작은 누구에게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는 분들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더 많은 강의를 듣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경험을 한 후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일단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철저한 준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작하고 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되죠. 부딪히고 거기서 얻고 그리고 나아가요. 예전에 제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저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 4번 이상 읽었고요. 읽을 때마다 색연필을 바꿔가면서 줄을 긋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도화지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걸 손으로 100장 넘는 PPT 도안을 짜서 그런 후에 진짜 PPT로 옮기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쉬운 거는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 뿐이죠. 더 잘 준비해야지라기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풋보다는 그냥 각 과정마다 하나씩 작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쉽지 않구만.